삼국지 연의에서 조우는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에 이어 막내로 일컬어집니다. 즉 조우는 유비 그룹에서 관우, 장비 다음으로 오래 종사하며 총애를 받았던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 정사에서 조우는 유비 밑에서 고위 장군직까지 오르지는 못합니다. 조우이 유비 생전에 올랐던 주기는 자포 장군직에 불과했으며 제후 역시 아니었습니다. 관우 장비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조우는 유비 생전에 고위직에 오르지 못했을까요? 개인적 능력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리더로서의 자질 부족일까요? 조운을 묘사하는 강력한 이미지는 바로 충성심과 신의입니다. 이는 정사에서나 연의에서나 모두 공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패전만 거듭하며 쫓겨다니던 유비의 가장 뛰어난 능력은 바로 인재를 알아보는 점입니다. 유비와 조운은 공손참 밑에서 서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유비는 조운의 능력을 단숨에 알아차립니다. 후에 조운이 형제의 죽음을 이유로 공손찬을 떠날 때 유비는 조운의 손을 맞잡으며 애틋하게 배웅했습니다. 조운 역시 끝내 덕을 저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훗날에 기약합니다. 유비와 조운은 서로를 이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후일 조운은 유비에게 임관된 이후 유비를 죽을 때까지 따릅니다. 당시 유비는 조조와 다른 방식으로 인재를 모집했습니다. 조조는 본인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시 강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조조 같은 힘이 없었고 나름대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이 점이 바로 사마이 같은 야심가가 유비가 아닌 조조를 택한 이유일 것입니다. 백마장군 공손찬의 패망 이후 조우는 유비를 찾았으며 당시 유비는 조조에게 패해 원소에게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공손찬의 죽음 이후 조운이 유비를 찾은 이유는 그의 충성심 때문인지 과거의 한 약속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비 그룹에 합류한 조우는 유비가 평생에 거쳐 따를 가치가 있는 인물임을 간파했습니다. 당시 유비는 조운과 한 침상을 쓰며 그를 두텁게 대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유비와 같은 침대에서 기거했던 사람은 오직 관우 장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운에 대한 유비의 믿음은 삼국지 연의에 관우 장비 다음 가는 사형제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비의 총애를 받은 조우는 이후 중요한 임무에 연이어 투입됩니다. 조우는 총애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투입된 임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방망파 전투에서는 유비와 협력해 조이군의 하우돈을 격파하고 하오란을 사로잡습니다. 장판파 전투에서는 유비의 아들인 유선과 간부인을 구출합니다. 한중 전투에서는 황충이 하우연을 참살하는 놀라운 전공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만약 조운이 없었다면 원조 공성계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조조군의 군량 운송에 차질을 빚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황충의 빛나는 전공과 이후 조운의 황충 구출, 조운의 공성계 등으로 유비가 결국 한중에서 조조를 몰아내고 한중왕에 등극하도록 만듭니다. 조운이 공성계를 성공하고 돌아왔을 때 유비는 조운을 보고 자룡은 일신이 모두 담덩어리로다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조운은 처신이 올바르고 능력 또한 뛰어났기 때문에 유비는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도대체 유비는 왜 조운에게 높은 직위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유비 생전에 받은 직위는 자포 장군직입니다. 위의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포 장군직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포 장군은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온갖 잡다한 장군직을 통칭합니다. 임시직인 경우도 많았고 실권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자포 장군직과 구별되는 보다 중요한 고위 장군직의 명칭이 중호 장군직입니다. 중호 장군은 그 설치 역사가 오래되었고 임무가 명확한 상설직이자 고위직입니다. 동한 중호 장군직위는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3대 중호 장군직인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이 있었으며 여기에 전후 좌우 사방장군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다른 중호장군직인 위장군은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촉하는 위장군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방장군은 형식적으로는 동등한 직위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열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나라 시기에는 좌장군이 수위, 전장군이 2위, 우장군이 3위, 후장군이 4위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비와 조조의 사방장군 임명 인물 때문에 좌장군과 전장군의 서열 순서에 대해서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비는 전장군으로 관우를, 좌장군으로 마초를 임명했습니다. 그럼 직위상으로는 당시 마초가 선임인데 마초에게는 가절을 부여한 반면 관우에게는 가절보다 더 큰 권한인 가절월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군벌인 마초에게 형식적으로 높은 직위를 임명하되 실질적인 권한은 관우에게 더 실어주면서 두 인물을 모두 만족시키려 했던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조 역시 전장군의 하우돈을 임명하고 좌장군의 우금을 임명합니다. 정사에서 하우돈이 우금보다 선임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위서에 이르기를 이때 여러 장수들이 모두 위의 관직을 받았는데 하우돈이 홀로 한의 관직을 받았다 라는 기록입니다. 기록대로 해석해보면 전장군 하우돈이 좌장군 우금보다 선임이지만 하우돈의 관직은 황제국 한의 전장군이고 우금의 관직은 제후국 위의 좌장군입니다. 또한 우금은 좌장군이지만 관우처럼 가절월을 부여받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동안 말에 전통적인 좌장군과 전장군의 직위 순서가 뒤집혀서 전장군이 좌장군의 선임이 되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야기는 한나라 시기의 대체적인 직위 순서였던 좌장군, 전장군, 우장군, 후장군의 서열순으로 기술해 나가겠습니다. 중호장군의 직위 이해를 명확히 한 후에 당시 유비의 위치를 분석해 봅시다. 유비가 한중왕이 되기 전에 한 황실에서 받았던 최고 직위는 좌장군이었습니다. 좌장군직인 유비는 고관을 임명할 인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장군부를 열어서 제갈량을 서좌장군 부사에 임명해 좌장군부의 일을 대행하게 합니다. 이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낸 국정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비가 건한 24년 한중왕을 선포한 이후에는 마침내 제후를 임명할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유비는 인사권을 행사하며 전후 좌우 사방장군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조우는 끼지 못합니다. 유비가 황제가 된 이후에는 관우와 황충은 이미 죽었으며 마초는 표기장군, 장비는 거기장군에 임명됩니다. 그럼 당시의 촉하는 3대 중호장군 중 한 자리인 대장군직이 비어 있었으며 사방장군직은 무려 4자리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조우는 이 5자리에도 끼지 못했던 걸까요? 대장군직은 마초 장비보다도 선임이 되니 현실상 불가능했겠지만 사방장군으로의 승진은 왜 없었던 것일까요? 추정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이 되었을 때 그는 오직 전후 좌우 사방장군만 임명했습니다. 아직 명목상으로 한 황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장군, 표기장군, 거기장군의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후 좌우 사방장군의 인사권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촉하는 형주 이전부터 유비와 함께했던 그룹, 형주그룹, 익주그룹, 입촉 이후 합류 그룹 등이 뒤섞인 연합 정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사도 전공을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서 분배하되 절대 한 그룹에 몰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함께 시작한 베테랑인 관우와 장비에게 두 자리를 배치합니다. 그들은 군사적 업적 또한 뛰어났기 때문에 무리 없는 인사였습니다. 특히 관우는 명실상부한 베스트였기에 가장 선임인 전장군에 임명되었으며 장비는 우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사실 직위만 따지면 좌장군인 마초가 전장군인 관우보다 높지만
유비는 가절보다 높은 권한인 가절월을 관우에게 부여하며 관우의 불만을 잠재웁니다. 좌장군 마초. 비록 가장 뒤늦게 유비 그룹에 합류했지만 마초는 서량의 제후였습니다. 또한 유비에게 오기 전 이미 조조와 대적했던 대군벌이었습니다. 더구나 서량은 촉한이 향후 북벌을 위해서 반드시 차지해야만 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에 따라서 마초는 직위상으로 관우를 넘어서는 좌장군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명은 촉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황충은 조조군 서북방 사령관 하의원을 참살해서 유비에게 한중을 남겨준 공으로 후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게다가 황충은 형주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황충의 인사에 관우가 불만을 토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선 당시에도 황충의 임명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우는 중호 장군에 임명되지 못했고 자포 장군직인 익군 장군직에 임명됩니다. 직위의 위치로만 따지면 형주에서 합류한 신참위원의 진원 장군보다도 낮은 위치입니다. 만약 조운이 중호 장군에 임명되었다면 조운의 업적 자체는 충분하지만 분명 형주 그룹, 익주 그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촉한의 내부는 취약했으며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운이 동과 인기를 쫓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비 또한 조운의 충성심과 강직함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중호 장군에 임명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조운은 한중왕 유비가 행한 인사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비를 위해 형주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권을 공격하지 말라고 유비에게 충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유비가 패했을 때 그는 유비를 구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유비는 60이 넘어서야 드디어 황제에 오릅니다. 당시 60이면 언제 죽어도 모를 나이입니다. 유비는 취약한 유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유선을 위해서 가장 유능하고 충성심 있는 선택으로 유비는 누구를 점찍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제갈량, 둘째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조운일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조운은 장판파에서 그리고 손부인이 오나라의 인질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렇게 총 2번이나 유선을 구해냅니다. 이것은 군주와 신하 관계에 있어 매우 특별한 점입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한 아두가 황제에 오른다면 조운은 진심을 다해서 충성할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유선이 조운의 직위를 높여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운이 과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실은 유선에게 승진에 대한 명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후일 당태종도 그대로 써먹습니다. 확실히 유선의 승계 이후 조운은 즉시 중호군, 정남 장군으로 임명되었고 영창 정오에 봉해집니다. 이후 진동 장군으로 다시 직위가 오릅니다. 사실 이 시기 촉한의 3대 중호 장군직은 모두 공석이었으며 전 장군직의 이염, 후 장군직의 유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운의 진동 장군 직위는 당시 촉한에서 유연을 뛰어넘는 군사적으로 최고의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유선의 조운에 대한 의지와 신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운이 유비 살아생전에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 촉한 연합정권의 특성을 고려한 정치적 안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운은 이를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 사후 유선의 제위 안정을 위해 남겨놓은 유비의 고도의 전략적 계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황제가 자신을 승진시켜준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유비는 충분히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혹자는 조운이 동호출병을 말리면서 미운 털이 박혀서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 일 때문에 유비가 조운에게 삐친 것이라면 유비는 황제는커녕 동네 태수조차도 되지 못할 인물입니다. 유비가 그 정도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조은이 현대사회에서도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성과 항상 최선을 다해왔던 삶의 궤적 때문일 것입니다. 관우와 비교해 조은의 위치는 훨씬 낮았으나 그는 적을 얕보지도 동료를 깔보지도 않았습니다. 장비와 비교해 조은은 용기가 뒤처지지 않았으며 부하들을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갈량과 비교해 조은은 유비에게 충원할 정도로 더 용기 있었으며 덜 정치적이었습니다. 이런 점이 후대에 조은 별전이라는 다소 뻥카 섞인 기록까지 남겨가며 많은 이들이 조은에 열광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